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6일 경기 침체 우려 해소와 함께 일본의 증시 반등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일본의 시니치 부총재는 금리 인상 궤적도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조금씩 이 시장이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시그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미 증시 역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는 시각과 함께 간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날보다 0.76% 오르면서 마감을 해주었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3.70포인트 상승한 5,240.03의 거래를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전장 대비 166.77포인트로 오르면서 장을 마감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과 같은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또 그 외에 아마존과 테슬라, 메타와 같은 나스닥 기술주들 역시 일제히 상승 마감해주면서 우리 시장에도 이러한 훈풍이 좀 불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좀 하락하면서 출발을 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재는 빨간불 켜면서 상승 탄력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탄력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좀 진정세를 보이면서 낙폭 과대, IT 업종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는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1.65% 상승하며 2,563선 지나고 있습니다. 2,600선까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들어왔고요. 개인의 나홀로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후 들어서 점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11% 상승하며 748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주목할 점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또 경기 방어주로 인해서 수혜를 좀 받았었는데 오늘 셀트리온의 또 역대 최대라는 실적까지 호재가 더해지면서 겹경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는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관련 종목 진 매트릭스도 오늘 상한가 행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또한 오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추 관련된 소식들이 들어오면서 오늘 화성 밸브 1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고 오늘은 좀 반등하는 흐름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우리 시장입니다.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힘을 좀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스타는 화제의 종목을 집중 탐구하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같이 다양한 수다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장 마감 전에 짚어보는 특징적인 흐름 분석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장아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그동안 투자자분들 참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 불어오는 장맛비에 우리 시장 변동성이 꽤나 컸었는데요. 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힘들었던 우리 시장, 어제부터 한숨 돌렸습니다. 양시장 오늘 빨간불을 켜냈고요. 그럼 지수를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먼저 짚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시장 1.7% 플러스권에 안착하면서 2,565.112포인트로 가격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상승률보다는 못하긴 합니다만 현재 2.13% 오름세 그려내면서 748.51포인트에 자리 잡고 있네요. 네, 그럼 이어서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수급 동향에서는 어제랑 비슷한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세를 그려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3,139억 원 순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수급에서는 어제랑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등을 돌렸던 개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 그리고 외국인이 순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럼 이어서 시총 상위 단위 움직임으로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전부터 속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HBM3 8단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3%대 플러스권에 안착하면서 74,700원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168,900원으로 거래되면서 3.18% 오름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지금 굉장히 힘을 내줘야 할 텐데 낙폭이 꽤나 깊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마이너스권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13% 플러스권에 안착하면서 95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완성차주 단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말에 웨어러블 컴퓨터 로봇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85% 플러스권에 안착하면서 23만 7천 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완성차주 단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기아가 1.27% 소폭의 하락세 그려내면서 10만 1,400원으로 거래되는 모습. 셀트리온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7.58%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19만 5,800원까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KB금융도 2%대 강세 흐름,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약세를 그려내고 있네요. 현재 32만 6,500원까지 빠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제약바이오주가 이 섹터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에코프로비엠 그룹주는 오늘 약세를 그려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37%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51% 하락세 그려내면서 89,200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큰 폭으로 올랐던 삼천당제약 현재 16만 7,200원까지 올라섰고요. 4.96%, 약 5%대 강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6위에서 10위권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약 7%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7만 9,600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어제 굉장히 급등세 보였던 리가켄 바이오죠. 현재 8만 9,600원 터치하면서 7%대 강세 흐름 가져가는 모습. 휴젤과 클래시스도 각각 14%대, 11%대 오늘 플러스권으로 안착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이 파도는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그리고 이 돌파구의 끝은 어딜지 궁금하시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양시장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힘을 많이 내어주는 모습 보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더욱더 힘차게 반등하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화장품 브랜드, 혹시 어떤 브랜드 쓰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이 회사의 브랜드 제품은 여성분이시라면 뭐 한두 가지는 꼭 갖고 계실 법한 브랜드입니다. 에스쁘아, 네, 에스쁘아, 뭐 에뛰드, 네. 그다음 이니스프리, 마몽드와 같은 화장품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죠. 네. 바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시장에서 좀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2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현재 2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사실 그동안 이 화장품주들의 수출 확대가 북미로 이어지면서 꽤나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이번 블랙 먼데이 이후로 이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아쉽게도 어닝 쇼크가 나와버렸죠.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를 정말 많이 밑도는 수치였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말 맞나라고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실적을 하회하면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감소한
9,048억 원, 영업이익은 29.5% 줄어든 4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증권사에서는 줄줄이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리포트들을 내놓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6.7% 하향한 20만 원으로 조정을 하면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K뷰티 하면서 굉장히 대란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올 거라고는 좀 생각도 맞아요. 못했었거든요. 네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 하락을 하면서 아모레퍼시픽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지금 현재 24% 하락하면서 12만 5천 원 지나고 있고요. 또 아모레 G 또한 18% 지금 하락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4,35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본래에 원래 아모레퍼시픽 예상 영업이익을 보니까요. 715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42억 원이라는 정말 부진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컨센서스에 비해서 마이너스 94%다라는 이런 정말 부진한 실적이 나온 건데요. 아모레퍼시픽 아무래도 지금 미국발 좀 호재는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이 중국에서 오는 악재 때문에 이런 영향 타격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에서의 적자 폭이 예상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10월에는 이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한 더마 화장품 브랜드 코스알엑스, 이제는 자회사가 되었죠. 이 코스알엑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분기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을 좀 기대해 보기는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 코스알엑스의 영업이익 역시 340억 원 내외, 매출은 1,430억 원대로 추정이 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하락한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서 코스알엑스나 라네즈, 이니스프리와 같은 브랜드들이 매출 성장을 좀 견인해주면서 미국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5%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편입 효과를 톡톡하게 보고 있었던 이 아모레퍼시픽, 이번에는 중국의 구조조정 이슈 때문에 확 주가가 끌어내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부터는 중국 사업의 개선을 위해서 이 판매 방식을 좀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가 좀 급격하게 일어났고 이것이 실제로 회사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에 따르면요. 3분기 이 적자폭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컨콜에서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 4분기에도 그래도 적자폭을 조금 더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매출을 좀 올리겠어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0%에서 한 15% 상승을 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좀 투자 전략 잘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아모레퍼시픽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문제를 찾고 도려내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매출처에 대한 다변화 방향으로 흐름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이 아시아 매출보다는 이 미국 매출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면세 사업이나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좀 축소가 된 상황이니만큼 이런 흐름들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화장품 업황 전체가 안타까운 상황은 아닙니다.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될 것이 어제는 실리콘2가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실리콘2는요, 사실 원래부터 화장품 유통회사는 아니었어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실리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어떤 걸 유통하는 회사였냐면 바로 반도체를 유통하던 회사였거든요. 2012년에 화장품으로 업태를 바꾸게 되면서 기존의 반도체를 유통하던 중국과 홍콩, 대만 등의 유통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좀 수출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준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실리콘2도 중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중국 시장에서 전면 철수를 하게 돼요. 2019년도에. 왜 그렇게 되었냐 했더니 중국 시장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다르게 유통 과정이 좀 불투명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이 물건을 팔았는데 네. 어디에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를 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장의 특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실리콘2가 정말 크게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과 동남아 시장은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됐고요. 또 실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업종 자체가 지금 힘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의 하락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화장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생기면 여기를 꼭 찾게 됩니다. 어딜까요? 대형 마트? 네, 마트. 그렇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마트나 네. 뭐 백화점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요즘엔 사실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 시장, 모바일 플랫폼으로 우리가 많이 좀 이 쇼핑에 시선이 옮겨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휴대폰을 달고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 네네네. 분만큼 좀 이 기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예요, 연아님? 바로 쿠팡 관련된 그렇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새벽 배송부터 뭐 로켓과 같은 빠르기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정말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쿠팡이 멤버십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쿠팡 회원이거든요. 그런데 인상한다 그래서 아니 또?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오늘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무려 58% 인상이 됩니다. 지금 혜연 앵커님은 언제 가입하셨나요? 저는 꽤나 예전에 가입을 했어요.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상된 요금은요. 지난 4월 이전에 가입한 회원들로 인해서 지금 적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이미 지난 4월에 신규 가입한 회원들은 이미 지금 7,890원이라는 요금을 이용하고 있었고요. 그 전에 지금 가입한 회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도 이런 요금을 인상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예고가 된 상황이기는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참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이 유통업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 이 신뢰도가 더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유통업계는 더욱더 이런 소비자의 반응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티메프 사태가 결국에는 피지사들과의 갈등으로까지 크게 확대가 되면서 이커머스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좀 높아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쿠팡이 멤버십 금액을 올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결국에는 이 멤버십 해지를 좀 마음먹었던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두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이커머스의 플랫폼의 신뢰도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스닥에 상장까지 한 이 쿠팡이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곳이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조금 더 많이 시장에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경쟁 플랫폼에서는 쿠팡의 요금 인상을 이 쿠팡을 떠나는 탈쿠팡족, 탈팡족을 좀 잡기 위한 어떤 기회로 또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신세계그룹의 계열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이 있죠. 저도 예전에는 G마켓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이 G마켓에서 지난달 1일부터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멤버십에 쿠폰 할인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금액을 구매를 해야만 무료 배송을 해주는 이 금액 조건을 없애는 혜택으로 개편을 하기도 했고요. 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은 연회비만 받는데 연회비가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월 회비로 따지면 2,500원이라고 합니다. 쿠팡보다 훨씬 저렴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력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다른 경쟁사들도 있습니다. 이
쿠팡의 최대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네이버의 유료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제도인데요. 회원들에게 최대 20% 적립금을 주고요. 10월까지 더 이 적립금을 더 늘려나가는 슈퍼 적립까지 이뤄지는 제도가 또 마련이 됐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월회비는요 4,9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되는 쿠팡보다는 또 싼 가격이긴 그러네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쿠팡처럼 새벽 배송에 또 신선한 배송을 해주는 경쟁사 바로 컬리가 있겠습니다. 이 컬리 또한 2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 무료 배송을 주는 그런 혜택까지 제공할 예정이고요. 네. 이 컬리의 구독료도 보니까요 월 1,900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또 1,900원인 저렴하네요. 만큼 굉장히 또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런 쿠팡 멤버십들 또 회원들이 이커머스에 좀 눈을 돌려서 멤버십 갈아타기에 정말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구독료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월 이용료를 들으니까 좀 흔들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뭐 구독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엔 또 워낙 구독 경제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구독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구독료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라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 네. 그래도 쿠팡 자체에 대한 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인데요. 계속해서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금액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혔던 4월에도 신규 가입자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뭐 생필품을 새벽 배송해주고 음식도 배달해주고 OTT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쿠팡에 한 10가지 혜택이 있다고 해요. membership에 가입하면. 이것에 좀 익숙해진 회원이라면 탈팡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도 약간 흔들리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이용했던 게 있으니까 좀 맞아요. 충성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쿠팡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말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이유, 좀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TMF 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조 원대 미정산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좀 금이 간 건데요. 피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해결이 되고 있는 흐름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객에게 정부가 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정책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월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티몬, 위네프 5월 이후에 이런 매출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장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이런 좀 피해를 본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고 또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들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루빨리 좀 이 사태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눠볼 이슈는요. 사실 뭐 이번 주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월요일 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증시 폭락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처럼 저는 사실 좀 처음 겪어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손쓸 지금 시간도 없이 굉장히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 금은요, 이 금 자체가 활용처가 좀 적지 않고 유통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하락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차별 자산 투매 폭등에 의해서 국제 금값이 좀 출렁이는 변동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안전자산,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금 그리고 현물에 투자하는 ETF 역시 좀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2일과 5일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국내에 있는 유일한 금 현물 ETF인 ASKRX 금 현물 ETF는 설정액이 1,950억 원으로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비교하면 2배 넘게 불어난 수준이고요. 연초 1,000억 원을 웃돌았던 이 총 순자산 규모도 사상 첫 3,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2월 상장 이래 3년 반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우리 시장에서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즉,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 금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선물 가격을 보니까요.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불리는 이 온스당 2,5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를 한 겁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요. 연말 금 선물 가격이 2,6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 등 세계 중앙은행이 이제 금을 사들이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까지 겹치면서 금값이 더욱더 상승하고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뿐만 아니라 대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도 좀 수요가 몰리게 됐는데요. 국고채 금리가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하락하면서 일제히 연저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미 연준이 9월에 빅컷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는 전망이 확산이 되면서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고 분위기가 좀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NH투자증권에서는 한국의 후행정 인하 대가는 미국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서 한은 역시 8월쯤엔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가계부채 증가세나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또 많이 좀 만연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의 금리 인하와 함께 우리의 금리 인하도 좀 어떻게 흘러갈지 커플링 현상으로 좀 이어져 갈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모레 퍼시픽 이야기 그리고 후팍 멤버십 금과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마켓나우와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 시장 어느새 마감을 3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이 시각 특징주 훑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의 인상적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송희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 흐름 보인 5가지 종목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한양증권 우선주가 차지했습니다. 한양증권 우선주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달성하며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우선주는 지난 5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10% 넘게 폭락하는 중에도 유일하게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강세는 한양증권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됩니다. 한양증권은 지난 2일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사모펀드 KCGI를 선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 KCGI는 그동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기업이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매각액은 약 2,400억 원으로 주당 6만 5천 원에 해당합니다. 현재 한양증권 우선주 상한가 기록해 3만 1,5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입니다. 4위는 대웅제약이 차지했습니다. 대웅제약이 오늘 오름세 보였는데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 팩스쿨루를 중남미 3개국에 동시 출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팩스쿨루는 대웅제약이 지난 13년간 연구 개발한 위산분비 억제제인데요. 기존 치료제의 단점인 느린 약표, 식이 영양 등을 개선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분비를 억제합니다. 팩스쿨루는 지난 2022년 한국에 처음으로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5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의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등 판매 국가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대웅제약 현재 전일 대비 12% 상승한 13만 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위입니다. 3위는 롯데웰푸드가 차지했습니다. 롯데웰푸드가 롯데 상사와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합병은 롯데웰푸드가 비상장사인 롯데상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합병의 주요 목적은 제조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려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롯데상사는 버터와 마가린에 들어가는 유지 원료와 소고기 등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롯데상사의 매출 중 35%는 롯데웰푸드와의 거래에서 성사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 연매출 5조 원에 이르는 대형 식품 회사가 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롯데웰푸드 전일 대비 6.62% 상승한 15만 9,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위입니다. 2위는 카카오뱅크가 차지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속적인 고객 기반 확장과 함께 뱅킹 플랫폼 비즈니스, 포용 금융까지 고루 성장한 게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오전 카카오뱅크는 경영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2분기 당기 순이익은 1,2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건데요. 카카오뱅크의 6월 말 기준 고객 수는 2,403만 명으로 상반기 동안 약 120만 명의 신규 고객이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 전일 대비 8.74% 올라 21,40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대망의 1위는 대왕고래 테마주로 꼽히는 화성밸브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탐사 시추를 위한 물리 검증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리 검증은 본격적인 탐사 시추 전에 다양한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암석의 성질과 석유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작업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탐사 자원량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로 예상됩니다. 연말부터 시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화성밸브를 포함한 대왕고래 관련 테마주들이 장 초반에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화성밸브 오늘 전일 대비 16.18% 상승한 11,56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마감 시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보여줬습니다. 어제 반등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면서 오늘의 추가 상승분이 꼭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개장 직후에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금 상승폭을 올려나가긴 했습니다. 코스피는 2%에서 조금 내려간 1.82% 오르면서 2,568.07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14% 오른 748.52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어제와 비슷한 흐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고 개인 홀로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관이 3천억 원 이상, 외국인이 200억 원 이상 물량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반대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 이상, 기관이 300억 원 이상 물량 담아냈고요. 외국인이 홀로 1,591억 원 물량 덜어낸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감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간략하게 마감 시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83% 상승하면서 2,568.41포인트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2,960억 원을 매수하는 흐름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는 흐름 보였는데 다행히 어제보다는 그 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체로 상승하는 흐름이 우세했는데요. 의료정밀 업종과 의약품 업종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전기가스업과 음식료업, 그리고 종이목재, 금융업 등도 2%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아쉽게도 화학은 2.85% 하락하는 업종 흐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좋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로이터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하락하는 듯 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3.42% 오름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외에 셀트리온 8% 이상 급등,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KB금융도 각각 3%대, 2%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지수 2.14% 상승하면서 748.54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오늘 특히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와 경기 방어주라는 수혜까지 받고 또 오늘 셀트리온의 매출까지 나오면서 호재가 더해진 상황이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8% 강세 보이기도 했고요. 또 엑세스 바이오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종목 진 매트리스 또한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가켄 바이오도 7% 급등했고요. 휴젤 또한 12% 마감하면서 급등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후의 경제수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